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 화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위안화 SDR 편입 이후에 위안화 강세에 아시아 통화도 강세, 또 원화도 강세가 되면서 환율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것이다. 그 이후의 시장 영향에 대해서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일단 IMF의 회의가 당초에 4일 열릴 예정인데 일단 연기가 됐습니다. 일단 이게 SDR 편입 이후의 어떤 영향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주시겠다고요. 네, 중국 위안화의 SDR 편입 여부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를 결정하기 위한 IMF 집행위원회가 오늘 새벽에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 특정한 날짜 지정 없이 이달 말로 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시에 어제 인민은행장이 선강퉁에 대한 연내 시행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중국 증시는 증권주 위주로 초강세를 보였었죠. 오늘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보여주는 의미가 뭘까요? 일단 IMF 집행위원회가 월말로 결정을 미뤘다라는 것은 중국의 위안화가 SDR에 편입되는 것을 두고 이사회의 의견이 아직까지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기한 것도 아니고 추락한 것도 아니니까요. 또 인민은행장이 나서서 선강통에서 조기 시행을 발표한 것은 위안화의 SDR 편입 조건에 좀 더 부합될 수 있도록 해서 이사회의 찬성표를 좀 더 이끌어내겠다. 그런 취지였을 겁니다. 지난 8월 초였죠. IMF는 위안화가 자유로운 사용 가능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SDR 편입 판단을 유보했었습니다. 이 중국 당국은 이후에 위안화 결제 인프라를 보강하고 더불어서 금리의 자율화를 실시하는 등 SDR 편입의 조건을 맞추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었지요. 여기에 더해서 선강퉁이 조기 시행된다라는 조건이 추가된다면 연말에 예정된 IMF 정기 이사회에서의 중국 위안화 SDR 편입 가능성은 한층 더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SDR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IMF가 기존의 브레튼 우주 체제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1969년도에 도입한 가상의 바스켓 통화 시스템입니다. 이는 이제 회원국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무담보로 필요한 달러나 유로화, 파운드와 엔화 등으로 인출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로도 인정을 해주고 있죠. 지난 2009년도 위안화의 국제화를 판명한 이후에 2010년도 중국은 위안화의 SDR 편입을 시도했었지만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실패했었고요. 이번에 다시 그 조건들을 보강해서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앞서 거론해드린 바 있지만 SDR에 편입된다는 것은 기축통화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따로 설명드릴 것도 없습니다. 지난 금융위기에서 우리는 아주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기축통화와 기축통화권 밖의 통화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 그러니까 돈을 찍어냈던 나라가 어디였던가요? 딱 4개밖에 없습니다. 달러, 파운드와 유로화, 엔화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또 있었던가요? 이들 기축통화는 위기가 생겼을 때 마음껏 새로운 화폐를 찍어내서 위기로부터 탈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외 통화들은 양적 완화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통화가 아니기 때문이죠. 양적 완화는 고사하고 오히려 기존의 안전통화인 기축통화권으로 빠져나가려는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만 되는 그런 상반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SDR과 관련해서는 참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이 무역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고 위안화 직거래를 통해서 외환 안전성이 높아질 것이고 이런 잡다한 이야기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증시가 오르냐 내리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유동성 장세이고 유동성 장세에서는 원화의 강세 여부가 주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다라는 점을 감안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중국의 SDR 편입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위안화는 강세를 보여왔었죠. 지난주에는 하루 상승률로 자유화가 깨진 다음, 패그제가 깨진 다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그 뉴스도 있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위안화가 SDR에 편입된다면 위안화에 대한 결제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그런 예상 때문에 자연스럽게 강세가 유지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위안화와 우리 원화를 비롯한 이머징 통화들은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여 왔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 국면에서도 덩달아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FOMC 회의 이후에
달러는 인덱스 기준으로 3.5%나 상승을 했지만 이머징 통화는 오히려 강보 압수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위안화의 SDR 편입은 중장기적으로 위안화의 강세 그리고 이머징 통화의 강세를 뒷받침해주는 지지해주는 요인으로 주가에는 결국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편입 이후의 모습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SDR에 편입되는 순간 양적 완화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만약에 중국 정부가 SDR 편입 이후에 좀 더 위안화의 영역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기축통화권의 화폐들과 마찬가지로 이 대규모 양적 완화에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2012년 아베노믹스 이후 엔화의 약세가 상당 기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것처럼 위안화의 가치 역시 중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은 원화의 약세와 더불어서 주식시장의 약세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안화의 SDR 편입은 그 편입 이전까지는 호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편입 이후에는 중국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내용 잘 들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였습니다. 이사님 잘 들었습니다.